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민법 개정안에 따른 상속권 상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댓글을 보면 또는 평상시에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저 형제는 부모님을 생전에 돌보지도 않았는데 상속인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내가 혼자 부모님을 돌봤는데 상속권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속권 상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상속권 상실은 이 1004조에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요번에 1004조에 2로 추가가 됐습니다. 1004조의 2는 뭐냐면 주로 살인입니다. 이게 살해. 그리고 유언입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는 유언을 방해하거나 철회하는 걸 방해하거나 은닉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이런 자는 상속권 자체가 상실되는 게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 1004조의 2는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의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하라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 여기서 자녀는 피상속인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게 이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피상속인이 미성년 자녀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그 범용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법 개정을 통해서 이 범위를 엄청 확대했습니다. 자,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 부양 의무. 이 부양 의무에서 미성년 이런 걸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인 상속인이 아버지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꼭 살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도 이런 겁니다. 강간, 그리고 5억 이상의 사기, 절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 중대한 범위의 대상은 피상속인만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버님이 피상속인이라고 봤을 때 그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직계혈족은 누구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녀들, 내 입장에서는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손자들, 나한테는 조카가 됩니다. 이게 직계혈족입니다. 직계혈족은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아버지가 있으면 여기 조부, 여기 자녀, 여기 손자, 이렇게 직계로 내려가는 게 직계혈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를 한 경우, 이 경우는 상속권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자, 이거에 해당이 됐을 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우리 시아주버님 상속권 없습니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속인만이, 내가 상속인인데 우리 동생이 또는 형이
상속권이 없다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상속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머니가 신청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상속인 많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쉽게 되느냐? 사실상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중대한 범죄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상속과 유류분 실무를 한 게 17년 정도 되는데, 뭐 저는 상속과 유류분 사건만 합니다. 예, 그 실무팀에 들어가서 항상 이제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과 함께 예, 제가 보조를 해드리고 하는데, 17년 동안 보면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5손가락도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상은 이건 일반적으로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사실 이건. 예.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부양 의무와 심의 부당한 대우입니다. 부양 의무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부모님이 고령이신데 집에도 찾아오지 않고 뭐 10년 이상을 연락을 단절하고 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도 안 보내주고 뭐 찾아오지도 않고, 심한 경우는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부양 의무 위반이냐?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와 법에서 바라보는 부양 의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양 의무는 두 가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첫 번째, 피부양자가 자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로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이미 몸을 쇠퇴해가지고 병들어서 뭐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팔아서 뭐 쓸 것도 없어. 이런 경우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양자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스스로 생활 능력도 없어. 나도 그래. 그런 나에게 부양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양 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내가 현재의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유류분 사건은 부모님의 자산가입니다. 재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적게는 뭐 몇 억짜리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10억대가 넘어가고 뭐 100억대, 심한 경우는 1000억대 사건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에 과연 피상속인께서 여기에 해당하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은 돈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 그래서 사실상 유류분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특히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더합니다. 왜?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을 남겨놨다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류분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유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양은 엄밀하게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양 의무 위반으로 상속권이 상실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상속권 상실을 시키려면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심의 부당한 대우. 이 심의 부당한 대우의 대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혈족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심의 부당한 대우냐는 겁니다. 범위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수상적인 만큼 법원의 재량의 범위가 그만큼 넓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원에서 이거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힘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뭐 상당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판례가 축적되면 모르겠지만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범위를 말하는 게.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 예, 그렇진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요. 예. 자, 힘이 부당한 대우를 유류분의 힘이 부당한 대우를 한번 다른 사건으로 끌고 와 보겠습니다. 보통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에서 힘이 부당한 대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파양입니다. 양자를 들였는데 더 이상 양친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예. 자, 이게 나옵니다. 이혼과 파양에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부당한 대우는 폭행, 폭언, 유기, 이런 겁니다. 유기는 뭐냐면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 갖다 버리는 거고, 폭행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몸싸움 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반복적, 지속적. 예, 이게 동반이 돼야 됩니다. 예, 폭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욕 한 번 했다, 거친 말을 했다, 심한 말을 했다, 이거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 간에도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부모 자식 간에도 홧김에 그런 말을 한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몸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요 앞에 힘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예, 힘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부당한 대우까지는 안 되고 객관적인 내가 보더라도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야, 이 나쁜 놈이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와, 이거는 인간 쓰레기네, 왜 그 정도는 돼야? 와,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아니네, 이건.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계량화시킨다는 얘기는 폭행 같은 경우에는 지속 반복적, 폭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는 완전히 방치입니다, 이거는. 예. 이 유기도 그냥 찾아가지 않는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사례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증여 해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를 했는데 수증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사회 정의에 반한다, 증여자의 의도와 반한다, 이 증여를 유지시켜 주는 게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 할 때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대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하급심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예. 마찬가지로 폭언이나 폭행, 이게 사실상 실에 이걸 통해서 상속권을 상실시킨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부양 의무 위반. 네. 두 번째, 중대한 범죄. 그냥 작은 범죄 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폭행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진짜 강도,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살해에 이르기
살이, 아까 그 천사조 상속권 상실 조항은 부모를 상해에서 살해한 자,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렇게 됐는데, 막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폭행을 해서 굉장한 그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냈거나, 뭐 이 정도만 돼야 되겠죠. 일반적인 폭행이라면 반복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더 이상 도저히 지속시킬 수 없을 때, 회복이 불가능하다. 예,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예, 요 두 가지는 예, 직계 혈족까지도 포함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예, 그 상속권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내가 상속권 상실 신청을 했을 때 인정받을 가능성은 그나마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심히 부당한 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부당한 대우다. 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건을 전략적으로 구성을 하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증거를 수집하고 공략을 하고 주장할 것인지, 이거는 설득의 문제입니다. 예.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네, 설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고민을 합니다. 이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넣으려고 하는데, 야, 일로 가야 되는데, 또는 일로 가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요게 해당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우리가 바둑에서 말하는 사석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도를 이용해서 이쪽에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뭐 성동격서?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길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를 했을 때, 이거를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상속권이 상실됐습니다. 예, 쉽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상속권을 상실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대습이 나옵니다, 이때.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상속권 상실이 사실은 실무의 측면에서 봤을 때,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씩인데, 아버님이 둘째인 나에게 모든 것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죠? 네. 4분의 1의 유류분이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권 상실해서 상속권이 상실된 판결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이 떨어집니다. 왜? 유류분은 상속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상실돼 버리면 유류분 청구는 기각입니다. 그런데 이 둘 마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자 1과 손자 2가 있습니다. 여기 배우자 있고 며느리죠, 맏며느리. 이번에 개정된 민법은 상속권 상실에 대해서도 대습 상속을 인정합니다. 얘가 상속권이 상실된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상속권이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빼버립니다. 또 여기서. 그러면 얘가 또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 8분의 1씩 유류분권을 갖게 됩니다. 얘가 대신 들어옵니다. 이렇게 나한테. 내가 힘들게 해서 이 자녀 일에 대한 상속권 상실의 판결을 받아서 상속권이 없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어라? 대습상속으로 손자 둘이 나에게 유류분이 들어옵니다. 네. 나는 내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은 얘한테 주나 얘한테 주나 뺏기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럼 내가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쉽지도 않은, 이게 가능성도 별로 없는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법이 상속권 상실이 결정적으로 효과를 가질 때는 얘가 미혼인 경우입니다. 애가 없어요. 결혼 안 해서. 네. 요즘은 뭐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어도. 제 친구도 아직 뭐 미혼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왜? 얘가 상속권 상실이 되면 대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대습이 나한테 됩니다. 나한테. 예. 왜냐하면 형제, 삼순이기 때문에 내가. 예. 나한테 대습되는데 내가 나한테 청구할 리는 없잖아요. 그걸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근데 이게 우리 세대쯤 되면 저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럼 이제 뭐 80대, 90세가 됩니다. 그럼 저희 나이가 보통 이제 뭐 60대 전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거의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속권 상실이 큰 의미가 없다. 대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상속권 상실 고기에만 딱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억울하고 불안데 나 혼자 내가 부모님을 다 돌보고 다 내가 책임을 져서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증여를 했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어? 얘는 그냥 줘야 되냐?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반씩 놀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다 받았습니다. 뺏겨도 나는 4분의 3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예전에 유류분 사건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내가 아무리 기여를 주해도 법원에서는 요게 원래는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내 법정 상속보다 4분의 1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유류분에 대해서 기여분을 항변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도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여기에 너의 기여분이 녹아 들어간 거다. 그래서 더 준 거 아니냐. 예. 원래 2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네가 유류분 뺏겨도 4분의 3 아니냐. 여기 4분의 1이고 여기에 기여분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보통 인정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민법이 개정되면 내가 특별시기에서 기여했다 그래서 그걸 다 반환돼서 배제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 있을까요? 과연 내가 증여받은 거가 전부 유료분 반환 대상에서 빠지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볼까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왜냐하면 법원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4분의 1은 너무나 명확한데 기여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보수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자녀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유류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내가 상속권 상실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맞았습니다. 이게 끌고 갑니다. 왜? 기여로 끌고 갑니다. 특별수익의 기여 공제 주장으로 이걸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 기여, 그리고 저쪽의 상실, 이 두 가지가 대립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상실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 두 개가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각돼서 유류분 사건이 진행됐을 때 내가 이 기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래도 이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권 상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인정되면 더욱 좋고 대습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원래 내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수익에서 기여분을 공제하는 게 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바로 일로 들어가 버리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네, 그래서 우리 뭐 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뭐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입니다. 이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전략 회의를 합니다. 네, 뭐 고객이 오시면 뭐 저도 같이 들어가고 해서 변호사님하고 뭐 있을 때는 언제는 뭐 이렇게 전부 다, 예, 변호사님들이 모두 참석하시고, 예, 제가 이제 주변에서 자료도 챙기고, 왜냐면 이제 선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뭐 그 자료도 챙겨야 되고 다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그 자리에서 이제 주로 그런 업무를 합니다. 네. 자, 그랬을 때 그냥 상실권 그러니까 바로 특별수익을 증여를 받았는데 이 증여는 기여의 대가다. 내가 대부분의 경우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간병하고 병원비를 내고 혼자 다 돌본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돼야 된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냥 인정되는 경우보다는 이쪽을 청구해서 인정받으면 더욱 좋고, 인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 특별수익의 공제 주장을 하는 경우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상속권 상실 조항은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부분 이해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상속사건을 이제 오래 해보면 이게 보입니다. 예. 아,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략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승률이 높다. 예. 물론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고 변호는 변호사님이 하시지만 전략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보입니다, 이제. 예. 그럼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뭐 서로의 각자 안을 내서 하면 그게 이제 승산이 높죠. 예.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권 상실. 예,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 그리고 심의 부당한 대우. 현실적으로 이 부양하면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심의 부양한 대우, 요거는 세목고입니다. 예. 대부분은 근데 뭐 부양의 의무 위반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법에서 말하는 부양의 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양의 의무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인정을 받아도 대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혼이 아니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만 놓고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유류분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 그러나
이 상속권 상실의 결과를 갖고, 이 결과를 갖고, 자, 특별 수익의 기여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 상속권 상실 조항이 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야, 잘 됐다. 그 뭐 저놈은 부모님한테 오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병원비도 뭐 혼자 내가 다 냈고 부모님 생활비 내가 다 드렸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수익의 공제 주장, 예. 유류분 들어왔을 때 내가 증여받은 거를 깎아서 덜 주거나 아예 안 줄 수 있는 우회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기각시켜서 대습이 만약에 인정받아서 대습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왜? 내 기여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판부에서 야, 그래 너 상속권 상실이야 이랬는데 대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야,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는 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왜? 그래야 이 규정이 상속권 상실의 규정이 의미를 갖게 되고 이 민법 개정안을 그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로 결정한 취지가 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 반영되는 상속권 상실,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습의 문제가 있겠다. 그러나 상속권 상실에서 법원에서 허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특별수익의 공제 주장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 특별수익의 기여공제 이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